2021년 이야기 파티를 12월 이야기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영입니다. 네, 저희 엄마학교동조합은요. 독립, 성장,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스로 행복한 엄마를 돕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3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매번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3회차에 걸쳐서 통일과 나눔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가정에서 시작하는 일상 통일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한이 서로 소통할 때 알아야 할 소통 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두 남매의 엄마이자 나라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박금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9살짜리 아들과 15살짜리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정착한 지 12년 차 되는 현재 나라울 학교 교장 박금란입니다. 엄마학교 협동조합에서 초청하여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 가족에서의 엄마의 역할, 자녀 교육.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는 통일 한국에서의 자녀의 진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갔는데 되게 생각지도 않은 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주변에 북한 분들이 이웃으로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사실 상대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엄마로서 같이 그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알고 있는 거를 또 서로 모르고 있는 거를 같이 또 알도록 해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선생님이 남한에 와서도 이제 두 아이를 기르시면서 엄마로 지내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거 한번 나눠주면 어떨까요? 네. 제가 두 아들하고 딸 손목 잡고 서울에 정착했을 때는 서울이라는 곳에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누가 여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산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솔직히 하나원에서 금방 나와서 임대아파트 받고 저녁에 뭘 끓여야 되겠는데 북한으로 말하면 뭐 상점이나 어디 뭐가 있겠지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높은 데를 올려다보는 그런 눈길이 저희가 없었더라고요. 한참 헤매다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 저렇게 올려다보면 요 앞에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 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내가 나 혼자도 이거 정착할 수 있을까 또 서울에서 하는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1학년부터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딸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학을 해서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막중한 부담이 애들한테 있었어요. 또 그 사이 저는 또 암 진단을 받아서 애들을 양육의 어려움도 있었고 뭐 학교에 진입, 학교하고 소통, 애들하고 소통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어느 날 애들이 언뜻 제 키를 다 넘어갔고 생각할수록 너무도 미안한 것이 많고 지금 돌이켜보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더라고요. 그 사이 애들은 큰딸도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공기업에서 일하고 아들도 대학을 1학년 다니다가 육군의 군사복무도 마지막까지 잘 끝내고 지금 대학교 2학년에 또 복학 중이고요. 너무너무 대한민국도 고맙고 주변도 고맙고 잘 키워준 애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 많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정도로 네. 짧게 이게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쫙 그려지는 저도요. 영화 선생님.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어려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손목 잡고 오셔서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그 사이에 또 정말 선생님 정말 여기 쫙 뭔가 네, 소름이- 이것이 뭔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니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와서 막 굉장히 힘들고 몸이 편찮으시기도 그런데. 했고, 네, 그 와중에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라을 학교라는 예 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지금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게 내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버거웠을 텐데 몸도 아프고 막 낯선 환경에서 그런데 다른 북한 출신 엄마들과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이 과정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학교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또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동기부터 말씀해 네. 주시는 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동기요. 제가 이런 학교를 음. 꼭 세우고 뭐 평탄하지 않았지만 뭐 하루하루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없지 않아 몇 번도 있었고 지금도 없지 않아 내려놓고 싶죠. 하지만 네, 이 학교를 제가 세우게 된 동기는 아들, 딸,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하다는 그 어떤 이런 가면 때문에 애들이 평범하게 성장할 수 없는 환경 같은 거 우선 있고 또 다음으로는 편입학이잖아요. 신진입이 신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손쓰지 않으면 그 학기나 학년이 금방 넘어가서 애는 자기 또래들 같이 공부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학을 해서 진입을 해도 편입학을 해서 진입을 해도 적응 과정에 학교와의 소통이나 애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그랬듯이 금방 온 엄마들이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애들을 쭉 키워봤으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구나.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보이는데 저 엄마는 그때 내처럼 몰라서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만 총매로서 애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시 조금만 거들어주면 애 운명이 오늘이라는 소중한 24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나은 앞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요. 와서 살고 애들을 키워보면 성장하는 애들이나 우리 늙어가는 우리나 다 평범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대한민국에 출생하지 않았고 여기서 성장하지 않았기에 조금은 사람들 보기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들이 아픔을 걸음 삼아서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이런 아픔이 없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평범한 일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시작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엄마 협도 이제 엄마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엄마들이 가장 위하는 게 우리 똑같잖아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내 아이만 갖고 이게 아이가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의 어떤 그런 거를 또 결국 사회와 연결시켜서 좀 사회의 하나의 참여 일원으로 또 사회를 조금 더 낮게 바꾸는데도 그 누구보다도 엄마들의 역할이 좀 크다. 그래서 엄마들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또 사회와의 연결도 좀 알고 그 실천해보자 하는 건데 선생님은 말 그대로 진짜 내 아이를 키워봤는데 이걸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새로운 친구들은 새로운 엄마들은 몰라. 자, 이걸 학교를 세워서 해보자 하면서 진짜 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북한에서 오신 그 엄마들과 자녀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분들의 일상에서 많이 아실 텐데 자, 남한 엄마들이 북한 가족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저희도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네.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경험보다 네.
그래서 딸이랑 아들이랑 크면서 저희 딸은 고등학교는 저희 구역에서 안 다니고 곁에 다른 구역에서 다녔거든요. 가슴 아픈 것은 저희 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특별한 학생으로 아닌 평범한 학생으로 3년을 보내고 싶어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를 대답할 학생하면 손들면 저희 딸이 손들면 애들 다 돌아다 보고 뭐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나 너나 똑같은 환경에서 고등학교 시절만 보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멀지만 다른 구역에 고등학교 3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 친구를 몰랐죠. 모르게 모르고 그냥 다녔죠. 네네. 네, 모르고 3년을 진짜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아들은 초중고를 그냥 우리 구역에서 다녔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대요. 야, 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이북에서 왔대. 이랬더니 친구들이 야,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그거 뭐 별 문제야. 이러더래요. 근데 아들한테는 그 부담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가 진짜 부족하지 않을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리라 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한테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또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저희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별 큰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김치 먹고 콩나물 반찬 먹고 뭐 조금 고향이 다르다 뿐이지. 그리고 조금 저희 고향이 발전이 못 되고 좀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저희가 성장했다 뿐이지 저희 마음이나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앞날이나 대한민국 국민하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생각에는 혹시 뭐 조금 거부하시는 약하고 친구했다가 우리 자녀가 좀 어떨까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있는 현장 속에서 봐도 매 개개인의 독특한 속성 문제이지 그것이 북한이라는 고향을 든 사람들이나 그 가족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봐주시면 그냥 평범한 옆집 사람이고 한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생각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도 그러셨고 두 번째 분도 그러셨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봐잖아. 똑같게. 그렇지. 예, 편견 없이. 이게 주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드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옆에 뭐 가깝게,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가- 친해진 다음에 얘기를 네. 한 거고 쉽게 접할 수 없을 때는 뭐지 하는 두려움이 있고 낯설음이 있는데 오히려 쉽게 접하고 옆에 자주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그런 편견도 불안함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실 때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내 주변에 북한 출신의 분들이 많았네 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하잖아요. 요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인데 사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아까 왜 아이들이 북한 친구가 왜 대답을 하면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신기하니까. 신기한 게 낯설고. 뭐냐면 우리 네. 부모 저도 돌이켜 보면 우리 방공 교육이 너무 셌어. 음. 방공 교육이 너무 저는 아니에요. 방공이 너무 세서 그냥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도 북한 분이 처음에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북한 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거야.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북한 그런 거에 있어서 네.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이 막 어떤 의사부 약사분이 있으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도 그냥 지난번에 북한 알고 있어요. 분은 그냥 네.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분으로만 너무 교육이 돼 있는데 저희야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만 이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엄마들한테 음. 우리가 먼저 깨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엄마들의 의식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드님의 친구분들은 좀 더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선생님 약간 좀 궁금한 게 이제 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드님의 경우는 꼭 대학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인 경우는 더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드님의 경우는 뭐 너 알고 있었어 했지만 별로 그것 때문에 부담 없이 잘 자랄 수 있었고 따님은 좀 그게 힘드셨잖아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들은 초등학교였고요. 초등학교 아. 3, 2년 반을 친구들하고 같이 섞였고 딸은 중학교 또 그때 한창 사춘기 친구들 그럴 때 제일 힘들 때 중학교 2학년에 또 그때 2학기에 그렇지. 전입학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근데 이런 방송이 이런 사례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편해질 수 있겠지만 모르면 저부터라도 얘기 좀 조심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희 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느낀 게요. 네. 이제 그 북한 애들하고 지내면은 좀 위험해라는 생각은 보통 안 하는 것 같아. 뭐가 위험하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네. 말씀하실 때 쟤들하고 하면은 안 좋아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다르고 그냥 가난한 분으로 생각하지. 이게 쟤랑 우리 왜 옛날에 그 뭐 불온한 애들, 나쁜 애들, 뭐 그런 뭐 일진 애들하고 놀지 마 이런 네.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 국민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근데 조금 더 터놓고 들어가서 생활을 보면 그냥 고향이 다르다 뿐인데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애들은 저희는 좀 다르겠죠.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방공도 그랬고 또 저희도 또 북에서 또 막 그 뭐 인고 계례 도당 막 이렇게 청소년 시설을 보니까 아, 그런데 뭐 이렇게 50평생 살아와서 보면 우리 훌륭한 국민이나 백성은 웬만한 그 교육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크게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거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쪽에서 뭐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엄청 많은 진짜 혁명 역사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거 아니라는 생각을 금방 했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지혜 있고 현명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점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편견도 없애야 되고 서로 배려도 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소통,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소통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엄마들이 가장 잘하는 소통으로 이야기가 좁혀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남북한 엄마들과 또 자녀들, 그 남과 북에서 왔지만 우리가 또 북쪽에서만 오면 뭐 경상도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소통, 이제 지금은 남과 북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남북한 엄마와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려면 어떤 좋은 팁이 있을까? 네, 소통의 좋은 팁, 내가 가진 좋은 팁 또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거 어때요? 라고 하시는 부분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박금란 선생님,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북한 출신의 엄마들도 만났고 그리고 남한 출신의 엄마들도 만났고 해보니 아 이들 간에 서로 어떤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소통할 때는 네.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걸 좀 아주 좀 푹 얘기해줘서 네, 아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서로가 소통하려면 네. 눈높이를 평범하게 봐야 되잖아요. 아니, 평범. 한쪽이 높든가 한쪽이 낮든가 마음에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면 왜 저러지 이렇거든요. 그러나 또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좀 기분 상하게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주면 안 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에는 그래. 제 마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이 국민이고 학부모고 엄마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서로 가야만 주고받는 것이 서로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면 작은 거를 줘도 크게 받아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저 혼자는 제가 나 혼자만의 팁은 그래요.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하고 학생들한테 하거든요. 나는 이번 생에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재물이 없어. 하지만 내가 상대하게 줄 수 있는 걸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 내가 진짜로 자그마한 미련 없이 앞날에 대한 그 어떤 이것을 내가 듣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는 담보 없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제 자녀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녀가 기분 나쁘게 야, 너 생각해봐. 엄마는 이렇더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왜냐? 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도. 저 혼자만의 생각.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엄마는 가지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마음밖에 없더라.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진짜 마음밖에 줄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마음을 주려고 했어.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애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만 값없이 줄 수 있고 상대를 낮춰보지 않고 그럼 내가 주는 마음이 큰 돈이 되어서 상대에게 가시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평범하게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인간인데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봐주면 그게 가장 편안하고 또 진짜 내가 자그마한 것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까 제 혼자만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팁은 같은 눈높이로 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우선이다. 네. 근데 가끔은 왜 선생님 그 북한 그 출신 그 네. 부모님들한테 물건을 주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어느 경우는 물건을 많이 받았는데도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있으셨죠. 이게 정말 있어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물건은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드렸잖아. 왜 네. 이러니까 이거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보가 없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딱 귀에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색을 내거나 뭔가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쵸? 그냥 정말로 진심인 것 같다. 그죠? 진심으로 주면 상대도 알아요. 진심을. 네. 그래서 그 물건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음. 그 상대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 그게 좀 더 상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팁은 진심이라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물건 우리는 이제 북한 분들 옛날에 우리들 고아원이나 뭐 이런데 뭐 연말이 되면은 뭐 선물을 준다 하는데 그냥 선물에만 포인트를 두지 맞아요. 무슨 마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어찌됐건 물건 전에 마음, 그러니까 진심이 없으면 그 물건은 결국 선물이 아니 된다 이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댓글로도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사회에서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잘 지냈는데 내가 북한인이라는 거를 막 가려야 되고 북한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두렵고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네, 자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도 이제 소통할 때 좀 이런 거 우리끼리는 해야 되겠다. 서로 그런 걸 좀 나눠주시고 커피 쿠폰 세 명. 네, 세 분 네, 뽑아서 뽑아드릴게요. 커피 쿠폰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사고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더 이렇게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그래요? 남겨주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네, 김재진 님이 사실 아이들은 자꾸 만나다 보면 음. 금세 친해지는데 자꾸 만나고 놀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저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거나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그 엄마들도 다 같이 놀이터에 앉아있거든요. 그럼 애들도 거기서 친해지고 엄마들도 거기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냥 내 옆에 있다. 요거 알게 되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때 엄마들이 아이들은 편견 없이 얘기하는데 어머 너 북한에서 왔니?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는 안 얘기를 돼. 너무 그러면 많이 안 하는 거야. 너무 또 이거를 특별하게 애한테 너
북한 언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시작하는 것부터가 엄마가 궁금한 거 참고 왜 애가 넘어졌는데 더 먼저. 막 이렇게 호들갑 떨면 애가 울거든요. 그치.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지. 예, 더- 넘어갔을 때 애들도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닌데 음. 그게 큰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라도 조심하고 누가 옆에서 그러면 에휴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좀 얘기 또 좀 해줘야 오히려 집 문 열고 초대해서 같이 놀게 하고 그것부터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재웅 님이 음. 저도 아이들에게 그냥 돌직구로 물어봅니다. 음. 주변 지인들에게도 돌려 이야기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지. 물어보고 말하고 합니다. 단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나 대화법에 의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되도록 선입견 갖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네, 평소에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습관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팁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저는 뭐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도 박재홍님이랑 조금 똑같은 게 소통의 팁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내 얘기부터 그렇죠. 상대를 궁금해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너 이름이 뭐야 이거보다 나는 김조영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내가 먼저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편견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 그래서 못 다가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 솔직하게 사실은 내가 조금 그렇지. 그동안은 조금 내가 경계를 했었어. 근데 이제 조금 우리 같이 친해져 보자. 요런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이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아까 선생님 너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말은 실수할 수도 있긴 해요. 네. 또 편견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뭐 영어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은 그게 통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아까 결국 진심은 통한다. 같은 오늘 높이의 진심과 진심. 소통.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어요. 네. 우리 혹시 선생님 소통 나도 팁 뭐 알려주세요. 하자면 팁은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나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경청한다. 또 너무 뻔한 건데 못하고 있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나름 생각한 팁이 이겁니다. 네, 경청은 항상 우리 윤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통 팁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경청도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지사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네, 커피 쿠폰. 아직은 네, 네.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지금 커피 쿠폰을 말하기에는 네. 우리가 아까 5분 한 정도를 3분 정도는 3분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음. 항상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금환 선생님께 오늘 어떠셨는지 그래, 소감 한번 선생님 들어보고 네 마무리를 지을게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 10년 넘게 살면서 내가 엄마로서 뭐를 했고 또 나처럼 이제는 50중반 가지만 젊은 엄마들한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냥 당면하게 오늘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 마음도 그리고 제가 자녀에 대한 마음 또 당면하게는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제 진심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또 다시 한번 이게 특별한 것보다 훨씬 계속 평범하게 같은 높이로 우리가 이웃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의식적으로 훈련이 돼야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쩔 수 없는 분단 국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이 처할 그런 어떤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또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커피 쿠폰 3분 드릴 분, 지금 캐시님께서 뽑아주셨어요.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박재웅님, 김세진님, 지세나님 이렇게 3분께 문자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만큼 엄마의 시야도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생각과 태도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험한 탈북의 여정을 겪고 우리 곁으로 와서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엄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까요. 통일에 좀 더 가까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한 얘기 식사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엄마들과 함께 유튜브 이야기 파티를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녕하기로 했는데. 안녕.